오늘은 저희가 차트에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는 상태에서 캔들만 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쭉 한번 떨어졌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웰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쭉 떨어진 유동성의 갭 공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것을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떨어지고 난 이후에 얘를 다시 메우는 것은 유동성 갭이 맞습니다. 근데 처음 떨어지는 것은 의장이 무슨 발언을 할지 안 할지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특정한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뚝 떨어지는 이 패턴은 저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30분 그림에서 이 횡보를 깔아주면서 밑에 있는 오실레이터가 수렴을 해주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언더슈팅이 나왔다라고 해도 이 밑을 언더슈팅 이후에 다시 말아 올리는, 왜냐면 여기는 강력한 VA의 공간이기 때문에 횡보의 공간은 지지와 저항이 될 수도 있지만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안으로 다시 말려 들어가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적으로 채널이 이런 공격적인 채널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라고 해도요, 그 이전의 고점을 연결하는 이런 보수적인 라인을 타고 가는 그림에서 언더슈팅 이후에 충분히 말아 올릴 수 있었지만 걔를 실패를 했습니다. 파웰 의장의 발언이기 때문이죠. 한 방에 쭉 떨어졌을 때 저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유동성 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떨어질 때 말 그대로 유동성이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 굉장히 빠르게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공간을 이탈했을 때 이 위에서 절대 매도를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티뉴에이션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아래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약익절을 하고 바로 본청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내려가는 매도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반복 시행 가능한 공간을 봐야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뭐 헤드앤숄더로 내려갔으니까 어깨나 역에서 잡을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반복 시행 가능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채널은 유동성 갭을 불자 반등으로 메우고 난 이후에 얘가 이런 식으로 컨티뉴에이션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목선 1번과 2번이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 중에서 1번만 맞고 떨어졌지만 1번을 부딪히고 상승 채널을 따라오면서 그 다음 2번까지 터치하러 가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확실하게 다시 이탈을 해야지 아랫방향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전의 고점을 연결하면 저희가 완만한 채널을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매도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맨 처음 매도를 볼 수 있냐면 이 채널 하단부에서 저항으로 부딪히는 이 공간 맞고 나서요, 여기를 다시 한번 이탈하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매도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석을 하실 때 그럼 여기에서 떨어질 때 내가 가장 처음으로 매도를 들어갈 수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설명드리는 플래그 이탈 형식으로 여기서 올라가는 이 매수는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이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반복 시행 가능한 자리를 분석을 해보시면 여기가 내가 비록 타지는 못했다라고 해도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여기는 올라오는 걸 눌림으로 잡진 못하지만 다시 한번 뚝 떨어질 때 여기에서 이 저점까지를 내가 매도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채널 하단부를 저항으로 맞고요, 그리고 그 이전의 고점을 연결한 이 완만한 채널도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존재하는 이 공간, 이 저항의 공간을 한 번쯤 눌림으로 대응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명드릴 공간은 무조건 반복 시행 가능한 공간만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로직에 따라서 체계에 따라서 다른 반복 시행 가능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통 설명드리는 자리는 이 채널에서 설명드리는 체계에 따라서 일관적인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특정한 이런 고점과 저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완만한 채널 형식으로 횡보로 갈 때는 항상 조심하시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저점을 형성을 하고 그 아래 여기는 언더슈팅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맞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아래 공간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로 가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아주 무섭게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는 단기적으로 다시 VA 영역을 만들어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안으로 쑥 말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진폭을 키운 횡보 형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뭐 디센딩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올라와서 어센딩이 나올
수도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애초에 큰 파동을 만들어주고요, 유동성 갭을 맨 처음 메어가는 공간, 그리고 메우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터치하러 가는 공간, 이 두 가지의 공간에서 베스트 셋업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눌림의 공간이 새벽 1시경에 나왔네요. 그러면 1시경 이후로는 매매가 그렇게 썩 좋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디센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팝이 일어나고 이 아래 공간을 다시 이탈할 때 한 번쯤 더 매도가 가능했겠네요. 그래서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간에서 한 번쯤 더 노려볼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특정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셋업 몇 가지만 거래를 하시고요.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에서 두 개 정도만 거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익절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익절이 났는데 여기서 좀 잘못 대응을 해서 손절을 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승이고 여기가 1패, 거의 본전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를 내가 정해진 공간에서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으로 하나에서 두 개 정도, 혹은 뭐 맥시멈 한 3개 정도만 하는, 이 정도에서 천천히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오는 이 하방의 채널에 따라서 위로 팝 쳐주면 이탈하는 공간에 다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요, 아직까지 이 상방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충분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은 쭉 올라오고 난 이후에 한번 크게 뚝 맞고 떨어지면 헤드앤숄더의 패턴으로 아랫방향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얘가 만약에 큰 그램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완만한 채널을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얘가 저점을 확실하게 터치하지 않고 저점을 올린 상태에서 이 공간에서 베어 트랩으로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를 맞으면 맨 처음 매도 공간이 깔끔하게 나오면 한 번쯤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헤드앤숄더 이후에 추세를 완만하게 올리는 베어 트랩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쭉 말아 올리면 여기에서 매수도 노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죠. 한 파동을 굉장히 세게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뭐 거의 볼 것도 없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는 오늘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펀더멘탈에 의해서 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펀더멘탈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좋게 나오면, 즉 시장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내려갈 확률이 높고요, 시장이 죽어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소폭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파웰 의장이 발언을 하기 때문에 잘 주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점을 깨고 원웨이로 내려 쭉쭉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플랜은 단순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지지의 공간까지 매도를 통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내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반복 시행 가능한 자리만 찾아서 연습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